반갑습니다. 홍구쌤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이야. 그리고 밤이 12시가 넘었네. 벌써 원래 일주일 전이라고 찍으려고 그랬는데 일주일도 안 남았네, 수능이. 이제 선생님도 좀 긴장이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긴장이 되는데 올해는 또 큰 변수가 있죠. 몹쓸 병이 창궐해서, 그지? 무엇보다도 안전하게들 시험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뭐 매년 이렇게 올리는 거 있잖아. 수능 아침에 가지고 가는 그 자료, 그것도 올리는 겸, 그것도 이제 소개를 살짝 하는 겸, 선생님이 생각하는 6월, 9월을 바탕으로, 그치? 6월, 9월 모의고사, 우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11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게. 뭐 장난스럽게 매년 뭐 오른손을 걸고 찍어준다 뭐 이렇게 해갖고 한 지문, 그러니까 하나만 찍어, 하나만 각각 영역에서 이게 나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중심으로 한번 보아두고, 뭐 그건 재미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제 EBS나 이런 작품들 많이들 이제 준비가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그 중에서 또 선생님이 찍어주는 게 한번 나오나 소소한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일단 비문학 먼저 얘기해 볼게요. 비문학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비문학 6월, 9월, 올해 6월, 9월의 가장 큰 특징은 가나형이야, 가나형. 근데 이거를 어떤 친구들은 약간 뭐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이 가나형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선생님. 너무 길고요. 정보가 너무 빡빡해서 많아갖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봤을 적에 이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오히려 이 요 세트를 꼭 파악을 해줘야 돼. 요거를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가나 중에 한 제시문은 약간, 선생님은 이제 1세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옛날에 5개에서 6개 제시문 나올 때가 있었어. 각각 제시문들의 어떤 난이도가 다 이제 약간 조금 비슷할 때, 시간 한 5분 정도로 딱 풀어줄 때, 그 정도 난이도의 제시문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 약간 쉬운 제시문이. 그리고 나머지 한 제시문은 약간 그 제시문보단 어렵지만 정보 압축형. 선생님은 이런 말을 쓰는데 궁금한 친구들은 다른 그 미시구조도나 좀 다른 영상 좀 봐봐. 정보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이 제시문의 특징은 난이도가 진짜 극상으로 많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정보를 잘만 정리해도 자꾸 선생님 쓰는 수업, 우리 학생들은 이걸 이제 거시구조도라고 하거든. 거시구조도. 바구니에 잘 담아낸다 해서 구조도 독해를 하니까. 근데 꼭 이 용어를 모르는 친구들도 정리만 잘해서 어디에 있는지만 잘 파악해도 쉽게 얘기해서 1대1 대응으로도 풀 수 있다.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정보가 좀 많아서 그것에 대한 연습이 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약간 압박감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1대1 대응으로 풀 수 있는 제시문이다. 그러니까 각기격파를 해라. 한 5문제, 6문제 나오지. 6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뭐야? 어휘니까 얘는 잡고 따로. 그치? 그럼 이 6문제 중에서 한 문제, 5문제 중에서 뭐 한 문제는 가 읽고 풀기, 2문제는 나 읽고 풀기. 그럼 가나 읽고 푸는 문제는 뭐 한두 문제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가나형을 반드시 잡아라. 가나형을. 그래서 압축형으로 혹은 정보가 그냥 이렇게 숨겨져 있다. 그걸 잘 찾아내서 풀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3등급 이하 친구들은, 그리고 얘가 문제가 많어. 6문제나 돼. 그치? 선생님, 뒤에 거 5문제, 4문제던데요? 근데 그 5문제 중에 하나 어휘 문제고 그럼 4개 이렇게 균등한 거야, 사실. 문과, 이과. 선생님은 이제 가나형 플러스 어떻게 분석했냐면, 6월, 9월을 가나형 한 지문이 나오고, 문과 지문, 이과 지문이 나온다. 이거 막 얘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 언제를 잘 봐야 되냐면 그 마그마 수능이 있을 때 있었지. 82컷 등급컷. 그때 욕 먹었을 때 제일 큰 욕이 뭐였냐면 너무 어렵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게 이 기준 생각해봐. 5등급 친구가, 사실은 5등급 친구가 우리가 뭐 대학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뭐 상위권은 아니지만 뭐 전국 중간값이잖아. 근데 5등급 친구가 비문학을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읽어봐. 읽고 한번 풀어봐. 근데 못 읽어. 너무 어려워. 세 개가 다. 기억나? 코페르니쿠스부터 해갖고 이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었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다음 해에 뭐가 나왔냐면 에피쿠로스라든가 이렇게 영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세 지문 중에서 한 지문을 좀 쉽게 줬어. 약간 1세대? 옛날 스타일로? 표제, 부제 문제 주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알려준 거야. 이거 옛날 스타일로 좀 쉽게 줄게. 니네들도 풀어봐. 5등급 친구들도 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아예. 그래 놓고 문과, 이과는 작년까지는 어떻게 나왔냐면 문과, 이과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너무 치우쳤던 문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특정 문단들이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이건 문과 배경 지식, 경제 금리가 이런 거야. 쭉 설명하는 거. 혹은 이과 미토콘드리아야.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을 그냥 문이과에 대한 소스를 줬다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푸는 거니까. 배경 지식도 중요한 거잖아. 그치? 독서에서. 근데 수능에서는 사실 이게 되게 좀 그래. 그러니까 올해는 약간 교과서도 바뀌고 이제 가나형이 들어오면서 공통 주제, 이게 교과서 내용이야. 사실은 교과서 변화된 그 독서에 나와. 공통 주제에 대한 약간의 다른 글을 같이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요렇게 넣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쉬운 제시문을 하나 여기다 주는 것 같아. 가와 나에다. 6월 9월은 그랬어. 그리고 한제시문이 가제시문이다. 한제시문 압축형이다. 너무 쉬우면 안 되니까 정보. 그 다음에 문과 거는 아마 철학이라든가 경제 같은 거 나오겠지. 선생님 기준으로는 정의형 미시구조도라든가 그냥 꼼꼼하게 읽어야 돼. 아니면 도표용으로 푸는 거. 도표용은 경제, 뭐가 올라갈 때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간다. 뭐 이런 형태로. 이과 거는 90% 이상 뭐가 나올 거냐면 이미지형이 나올 거야. 이미지를 활용하는 구조도 독해가 나올 거야. 이미지를 활용하는 독해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그림을 좀 그리려고 해야 돼. 거기서 쓰는 X에 대해서, 화제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다가 더해서 전개형 올해 찍어볼게요. 전개형. 플러스 도표형이 이과형 도표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9월달 거는 전개형이 나왔어. 그리고 6월달 거는 이미지에다 사진기. 그치? 이거는 뭐냐면 그 소독제. 전개형은 소독제라는 거고 이미지는 사진기. 그냥 과정이라서 그래.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 근데 그 과정이 과학적 과정으로 나오면 전개형으로 나올 거고요. 기술적 과정으로 나오면 이미지로 나올 가능성이 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이미지형 자꾸 정의형 이렇게 쓰는데 일단은 문과는 철학이나 이런 거 나오면 정의가 나올 수 있다. 정의 부분을 잘 봐라. 내 지금 칼을 선생님이 쓰는 말 잘 못 알아듣겠는 사람은 정의 나온 부분 잘 봐라. 그치? 그 다음에 경제 나오면 올라갈 때 내려가고 내려갈 때 올라간다. 요 인과관계를 잘 봐라. 인과가 나오는데 잘 봐라. 그치? 그 다음에 이미 묘사가 나온 거 잘 봐라. 과학은 그림이 나온다. 그 다음에 그 묘사에 붙어 있는 어떤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동영상처럼 그 묘사 위에다 뭘 적든 아니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개형. 이건 좀 한번 선생님 영상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걸 봐갖고 풀어주시면 된다. 다시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비문학이요. 비문학은 정리를 하면 3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무조건 가와 나형 각계격파로 풀이 연습 좀 해갖고 들어가라. 그래서 얘를 잡아라. 이 지문은 잡고 들어가는 게 맞다. 오케이? 그리고 요 가나를 어쨌든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자. 그치? 자, 문학으로 들어가면 올해 하여튼 6월, 9월에 하여튼 가장 큰 포인트는 고전 운문이 아니었나 싶어. 사실은 문학을 많이 가르치다 보면 결국엔 최상위 2등급 이상 1등급 애들의 어떤 고민점들은 뭐냐면 소설이야, 소설. 소설을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것이냐. 그치? 이 얘기는 너무 많이 해갖고 근데 다른 영상이나 좀 참고를 해. 뭐 고전 소설은 디테일한 거 중심으로 누가 뺨을 몇 대 때렸니? 왼손으로 때렸니? 오른손으로 때렸니? 누가 누구 편이니? 뭐 이렇게 이름이 도대체 누구야? 얘가 같은 애야? 뭐 이렇게 상황파 아주 디테일한 사실적 판단하는 게 고전 소설의 특징이라면 현대 소설은 예전에는 주제를 물었는데 요새는 주제 묻기가 좀 쉽지가 않아. EBS 걸려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물의 어떤 공감 능력을 묻는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인물이 개성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 좀 특이한 애가 나와. 혹은 시대의 상황을 반영해야, 이게 일제강점기 시대의 여성의 삶을 알아야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다른 영상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하여튼 올해 6월 9월은 이 고전 운문이었어. 왜냐면 뭐뭐 나왔어? 관동별곡 나오고 만흥이 나와버렸어. 원래 고전 운문은 EBS를 반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월선형 16경가 뭐 이런 애들 어떻게 나왔냐? 수록 작품의 미수록 부분을 봤어. 오케이? 수록 작품에 미수록 부분을 약간 넣어서 미수록 부분을 약간 넣어갖고서는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약간 이제 반응하지? 기존 이제 웬만한 1타 선생님들도 다 미수록 부분을 넣더라고. 교재에서 다 찍어주시고 전체 줄거리하고. 게다가 이제 코로나니까 이거 지금 관동별곡 만흥이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진 않은, 낯설지 않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약간 꽈서 냈어. 그러니까 옛날처럼 쉽게 주진 않는 것 같아. 근데 결국에 문제 풀이하는 거 보면 관동별곡도 아주 노골적으로 내신에서 나오는 뭐 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혹은 이게 무슨 동해를 박차고 그러면 진짜 물을 박찬다라고 역동적이다, 영속성이 아니라 역동성이다라고 하는 역동성, 이런 거 다 내신에서 나오는 포인트들이거든. 그걸 약간 더 꽈갖고 냈더라고, 문제를. 만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보고 이제 고전 운문을 하나 찍는다 그러면 나는 뭐 3위인곡도 좋은데 누황사 찍고 싶어. 누황사. 왜? 낯설지 않아. 그치? 근데 이 누황사는 약간 좀 니들이 알아야 되는 게, 만흥처럼 자연 속에 들어가는 게 그냥 관념적으로 여기가 좋겠다, 속세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게 아니야. 관념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얘가 뭐 했어? 임진왜란 때 전쟁을 통해 갖고 지금 황폐화된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양반 신분인데 농사를 짓는 거야.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치? 이유와 또 현실도 굉장히 그런 고난들이 아주 사실적인 글이에요. 사실적. 얘가 관념적이라고 한다면, 만흥이 관념적이라고 한다면 얘는 굉장히 사실적이다.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그런 자기 임진왜란 같은 설명하고, 두 번째는 와갖고 뭐 소빌려다가 막 퇴짜 맞는 거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 뭐가 나와? 얘가 관념적으로 이제 안빈낙도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얘는 안빈낙도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빈이무원. 빈이무원이 뭐야? 가난하지만 원망이 않는다. 이 빈이무원이라. 빈이무원. 오케이? 그래서 누황사를 한번 찍어볼게, 올해. 그래서 정확하게 좀 최종적 마지막까지 좀 보시고요. 얘가 나왔을 적에 다른 작품과 특히 속세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뭐 어부사시사라든가 뭐 이런 관념적으로 내가 자연 속에 들어가겠다, 자연을 어떤 그런 은거의 대상으로 보는 작품이랑 좀 다르다. 그 포인트를 꼭 잡아줬으면 좋겠어. 누황사야. 뭐 그냥 두서없이 쭉 얘기해 볼게. 원래 수업 때는 되게 막 길게 하고 막 수업도 해주는데 지금 뭐 선생님도 비몽사몽이고, 여러분들 길게 얘기해야 뭐, 그치? 그러니까 짧게 뭐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들어. 똥 싸면서 들어. 똥 싸고, 그치? 일단은 고전 운문은 그렇게 한번 누황사를 한번 찝어보고, 현대시도 그래. 요번에 나온 게 뭐가 나왔어? 산상의 노래인가? 그치? 산상의 노래. 이것도 보면 산상의 노래하고 진짜 자주 나오던 건데 또 나왔어. 뭐지? 글자는 위에서 반짝거리며, 그거 뭐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뭐지? 산상의 노래랑 사령. 그치? 죽을 사자의 혼령자. 요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보면 그냥 그런 거 같아. 너네 공부했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막, 뭐 휴전선 이런 거 봐봐. 그냥 막, 진짜 그냥, 제목 보는 순간 딱 안 읽어도 될 정도로 그냥 EBS 그냥 던진 거야. 던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거 반영했어. 이런 식으로. 공부한 애들은 도움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요런 작품들은 공부한 애들도 다시 읽고 문제 풀 때 다시 좀 읽었어야 될 거야. 그지? 어떤, 시가 그렇게 약간 난이도가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독해적 난이도가. 그러니까 또 얘가 약간 해석의 여지들도 있어서 선택지로 끌고 왔을 적에 얘를 그냥 진짜 제목만 보고 기억하기가 쉽지 않고 확인을 좀 해줬을
해줘야 되게끔. 근데 그 소리인즉슨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EBS를 좀 장악도가 높은 친구들일수록 좀 분명히 도움이 돼. 그러니까 메시지는 명확해. 올해 메시지는, 평가원의 메시지는 너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부 못했잖아. 학교도 못 갔잖아. 근데 EBS는 봤잖아. EBS 했잖아 우리. 그러니까 EBS 반영 많이 해서 내줄게. 이건 진짜 명확한 것 같아. 왜냐면 문법도 그랬잖아 우리. 갑자기 문학하다 문법이 그러는데 문법도 어땠어? 문법도 약간 교과서적으로 알아서 내는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요번엔 특히 EBS의 날개 부분에 있는 애들이 있지. 얘네 좀 잘 봐. 문법. 날개에서 나오는 개념들, 그것들이 확장돼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EBS를 조금 더 반영해 주려는 노력이 있을 거다. 오케이? 근데 너무 또 내신 문제처럼 6월, 9월 문제처럼 내신 틱하게 풀려고 준비하지 마. 분명히 그 안에서도 수능형 문제가 있었고 수능의 어떤 논리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대신 얘를 확장해서 EBS의 책에서만 날개 부분에 있는 개념들 갖고 와서 논리 구성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선생님 표현으로는 재기발랄한 문제라고 하는데 조금 더 약간 이 문제 뭐지? 어떻게 풀려는 거야? 의도가 뭐야? 이런 문제들? 그럼 빨리 선택지 가야 돼, 그런 거. 1번 선택지. 그래서 이 소리야? 그러면서 보기나 다시 올라가서 보기를 확인하는 이런 식의 어떤 문법 접근을 필요한 거고, 또 다시 돌아오면, 현대시로 돌아오면, 현대시는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그냥 하나만 찍으면, 일단 명암리나, 그 여백을 남긴 건가? 모든 사라지는 것들을 여백을 남기고, 나 여백을 남기고는 찍고 싶어. 그게 좀 어려워. 읽을 게 많고, 그래서 나보고 찍으라면 여백을 남기고, 그치? 그 다음에 낯선식 있잖아. 하나만 찍으라면 이거 찍고, 명암리랑 들길에 서서인가 있어. 들길에 서서 같은 경우 화자가, 그 할아버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 포인트만 잘 잡아주면 돼. 여백을 남기고도, 꼭 잘 잡아두시고, 그냥 낯선시로는 이용학이나 백석. 하나 찍으라 그러면 백석 찍을래. 이용학도 좋은데, 이용학은 이제 시가 조금 어려워서 좋아, 나오면. 그치? 백석도 괜찮고, 백석과 이용학. 백석 찍어볼게. 백석으로 한번 조금, 백석 시를 이렇게 한번 쭉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신다든가, 낯선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몇 개만 봐, 그냥. 보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그 선생님 냥냥하게, 수능 아침에 봐야 되는 거에다가는 시를 몇 개를 넣어놨어.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걸 사실은 수업 때 했던 거라는 거라서 그 교재를 보면 좀 도움이 될 거야. 거기에 누앙사도 전문 해석 잘 돼 있는 거 넣어놨고, 백석이나 이런 시들도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봐. 아침에. 그리고 매년 하는 거 있잖아. 리트 넣어놨으니까 약간 올해 리트 같은 거 안 본 사람들은 좀 낯선 시로 좀 봐도 괜찮을 거. 낯선 제시문으로 머리 좀 푸는 거. 그리고 소설도 2편 넣어놨어. 그래서 좀 길어졌더라고. 그리고 현대시고 소설은 완장하고 사실은 숙향전 이 정도 찍었어. 완장하고 숙향전 여러 개 작품들이 있는데 전체 줄거리 이제 봐야지 무조건. 전체 줄거리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고 그냥 생각하고 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고, 어쨌든 특정 인물들, 현대소설도 마찬가지고, 고전소설은 인물들 배치 잘 시켜서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데 중심으로 가시고, 현대소설은 그 인물의 어떤 그 개성적이고 특이한 이유, 특이한 행동들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그 행동 이상에 보면, 그럼 이 새끼 왜 이래? 아이고, 이 자식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왜까지만이라도 찾아가. 왜에 대한 답까지 찾아주면 좋은데, 그건 이제 문제에서 하든가, 요번 9월 같은 경우에는 요구 사항이 끝까지 안 나왔잖아. 그치? 안 나올 수도 있어. 답 자체가. 근데 뒤에 문제 푸는데 보통 나오고. 9월 같은 경우에는 그 인물이 마름이라는 걸 일단 이해했어야 돼. 고향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마름이니까 뭐하는 사람, 마름이 뭔지 이제 배운지를 알아야지 그게 이해가 돼. 뭘 요구했겠어. 요구사항이 뭐였어.
흉년이고 그러니까 뭐 세금 그 토지에 대한 농사에 대한 세금 깎아달라고 간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퀘스천? 뭐라 해야 돼? 약간 조금 퀴즈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답을 읽으면서 독해하면서 답 자체를 바로 못 찾더라도 문제가 뭔지는 확실히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니까 계속 왜를 달고 들어간다. 지금 선생님이 하는 수업은 사실은 그 자료에 있으니까 조금 봐봐, 앞에 얘기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소설 했고, 현대시 했고, 고전 논문 했고, 다 했네, 문화. 그지? 희곡 시나리오 뭐 알아서 하시고, 수필도, 알아서 하시고, 나오면 잘 푸시기 바랍니다. 그랬고, 앞에 화작문이랑 문법은 아까 문법 잠깐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반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 그러니까 고전이랑 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문법은 EBS를 보는데 EBS 보면 이렇게 날개 부분에 있는 그 개념들 잘 끌어갖고 와라. 오케이? 그래도 수능형 문제도 나올 거다. 자, 문학은 고전 운문이 하여튼 되게 좀 잘 유의하게 있게 좀 봐둬라. 응? 특히 누앙사 같은 거 잘 봐놔라. 그치? 문학은. 그 다음에 결국엔 소설이다. 소설 읽는 거 좀 연습해서 빠르게 읽고 시간을 줄여서 비문학에 줄 수 있게. 자, 비문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가지 세트가 있는데 크게 2가지야. 일단 가나형의 난이도 때문에 얘를 무조건 잡아라. 두 번째 문과 이과가 약간 밸런스를 좀 맞추려는 의도가 있다. 지금 평가원한테. 그러니까 5문제인데요. 그럼 걔는 어휘 문제잖아. 그럼 어휘 문제 무조건 잡고 밸런스 잡아갖고 내가 다 못 푸는 사람은 자기 영역으로 갖고 와. 근데 꼭 문과가 쉬운 것도 아니고 꼭 이과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번 6월, 9월 보면.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라든가 좀 준비했던 거 그렇게 해갖고 보시면 되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여튼 약간 좀 사회적으로도 싱숭생숭하고 건강도 좀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힘든데 여러분들 끝까지 잘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래.